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학원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이 2시간 동안 여러분 등비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우리 등차수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등차수열을 이어서 이제 등비수열이랑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등비수열은 좀 다른 수열이긴 한데, 우리 등차수열이랑 좀 비슷한 성질도 좀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수열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거기 등차 수열에서 이해했던 내용을 좀 뽑아올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까지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었고, 그것의 일반항, 그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 예제 푸는 걸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또 일반항을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좀 특별한 수열로 등비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등비수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거기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등차수열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생각해보기로 탐구활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예시되는 상황을 먼저 봤었는데, 우리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뭔가 탐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념을 배울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꿀타래 알아요? 꿀타래? 뭐 여러분들 인사동 같은 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자, 꿀타래 가닥을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게 뭐 엿가락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접었다가 늘렸다가 접었다, 이렇게 숯하면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꿀타래를 만들 때 이렇게 두 가닥을 한번 늘렸다가 꼬아서 다시 겹치면은 이제 두 가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가닥을 다시 이렇게 늘린 다음에 다시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두 배씩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이렇게 늘린 다음에 그만큼 또 더해지니까 두 배가 된다 이거죠. 자, 꿀타래 가닥은 이렇게 한번 늘려서 겹칠 때마다, 늘려서 꼬을 때마다 두 배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거기에 있는 표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질문까지 같이 한번 답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시간 잠깐 이렇게 영상 잠깐 멈춰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먼저 써놓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시간 갖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횟수를 한 번 할 때, 한 번 이렇게, 한 번 늘렸다가 꼬면은 몇 가닥이 되죠? 원래 처음에 두 가닥에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하면은 네 가닥이 돼요. 2 곱하기 2를 해서 네 가닥. 자, 그럼 두 번 하면은, 여기 네 가닥에서 또 두 배가 되니까 8가닥이 되겠죠? 자, 세 번 하면 몇 가닥이 되죠? 여기서 또 이제 8가닥에서 두 배가 돼야 되니까 16가닥이 되고, 자, 네 번째는 네 번 반복하면 32가닥. 자, 다섯 번째는 64가닥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반복하면 몇 가닥이 될까요? 원래 처음에 2가닥이었던 애가 5번 반복하게 되면은 64가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n번 반복하면 몇 가닥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n번 반복하면 몇 가닥이 될까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그 지수 표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4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4라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면 2 곱하기 2를 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얘가 2 곱하기 2가 얘가 해당되더라. 그럼 8은 어떻게 얻었죠? 8은 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얻은 거잖아요. 두 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얻었다. 자, 그럼 얘는 16은 어떻게 얻은 거죠?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다. 앞에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5제곱,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에 한 번 했을 때 2의 제곱, 두 번 했을 때 2의 세제곱, 세 번 했을 때 2의 4제곱, 네 번 했을 때 2의 5제곱, 자, 그럼 n번 했을 때는 2의 n 플러스 1제곱 가닥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 규칙을 찾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의 수를 수열로 본다라면 얘의 규칙성은 뭘까요? 얘의 규칙성은 일정한 수만큼 계속 곱해진다는 거겠죠. 자,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만큼 어떤 첫 번째 항이 있을 때 그 수에서 일정한 수만큼 더해지는 수라고 했어요. 이 더해지는 수가 뭐 양수든 음수든 무리수든 뭐 분수든 다 상관없다. 그냥 일정한 수가 더해지기만 하면은 등차 수열이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도 비슷해요. 자, 등비 수열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수열처럼 같은 수가 일정하게 곱해지는 그런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2씩 그렇게 곱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씩 곱해지는 그런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n번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n회차에 우리가 n째 항이 몇인지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제 n항이 몇인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이런 꼴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짚어보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등비수열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는데,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이 시간 예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이 무엇이냐? 등비수열. 자, 등차수열은 뭐라고 했죠? 어떤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비수열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일정한 수가 이번에 곱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무엇이냐? 자, 첫째 항에 일정한 수가 반복적으로 곱해져서 나타나는 수열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이해해도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예시를 쓰면 좀 더 이해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시로 몇 가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시 각자만의 예시를 좀 두 가지 정도, 여기 등비수열에서도 두 가지 정도 쓰면 좋겠는데 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냥 등비수열을 등비수열 딱 뭔지 바로 볼 수 있는 뭐 2, 4, 8, 16, 32, 64. 자, 이런 수열. 자, 지금 보면은 몇씩 곱해지고 있죠? 2에서 4까지 가는데 뭐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4에서 8까지 가는데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8에서 16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2씩 곱해지는 수열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시를 적으면 좋겠는데 1,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81, 마이너스 243. 자, 이런 수열도 등비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첫째 항이 1인데 몇씩 곱해지는 수열이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씩 이렇게 곱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 3에서 9까지 가는데도 마이너스 3이 곱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곱해지는 수가 음수여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더해지는 수가 양수든 음수든 뭐 무리수든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곱해지는 수가 양수여도 괜찮고 음수여도 괜찮고 뭐 무리수여도 괜찮고 우리가 뭐 분수 뭐 작은 수여도 괜찮고 그런 아무 수나 갖고 와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등비수열에도 등차 수열에 그 더해지는 수를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등차 수열에서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 수를 공차라고 했었어요. 자, 등비수열에서는 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무엇이 나오냐? 공비라는 게 나와요. 자, 공비는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있었듯이 등비수열에는 공비가 있는 거예요. 자, 공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곱해져서 나타나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공비는 무엇이냐? 그 일정한 수를 여기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바로 공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쓴 예시가 있을 텐데 뭐 선생님이 이걸 따라 썼든 아니면 각자 썼든 뭐 쓰지 않지는 않았겠죠. 자, 예시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의 공비는 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비는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수열에서 공비는 몇일까요? 2씩 곱해지니까 바로 이 2가 공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비는 2다. 아래 수열에서의 공비는 얘는 마이너스 30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이 바로 공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등비 수열이랑 공비라는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것까지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그 일반항 부분까지 하고서 우리가 예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 표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일반항을 썼냐면 n째 항 AN은 어떻게 되느냐? A에서 첫째 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해지는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반복적으로 더해지는데 공차만큼 A에서 D만큼 더해지고 또 여기서 D만큼 더해지고 여기서 D만큼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D만큼 이렇게 점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D를 단위로 움직이는데 몇 번 더해졌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A에서 D가 몇 번 더해졌는지. 여기는 A에서 D가 한 번 더해진 거고, 두 번 더해진 거고, 세 번 더해진 거고, 이런 식으로. A에서 D가 몇 번 더해졌냐? n째 항은. 자, n째 항은 몇 번 더해졌냐? 바로 n-1번. n번보다 한 번 적게 그렇게 더해졌다 이거죠. 여기 두 번째 항에서 A에다가 D가 한 번 더해졌고, 세 번째 항에서 A에다가 D가 두 번 더해진 것처럼 이렇게 n째 항에서는 n-1번 한 번 적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았었어요. 자,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주면 돼요. 이 아이디어 그대로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일 때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D로 보통 썼는데 등비 수열에서 공비는 R로 보통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R로 그냥 친숙하게 보면 되겠고,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일 때 우리 일반항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n째 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비가 R일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등차 수열의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먼저 첫째 항이 A인데, 자, 등비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고 했죠? 같은 수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해지니까 A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지게 되는데, 등비 수열은 곱해지게 되니까 여기다가 어떤 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수가 곱해지죠? 이 공비 R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예요. A에서 곱하기 R을 하고 또 곱하기 R을 해서 셋째 항을 만들고 곱하기 R을 해서 넷째 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바로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R을 반복적으로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등차 수열에서 D를 계속 반복해서 더해준다라는 거를 곱셈으로 표현했어요. 몇 번 더해주느냐 라는 거를 곱셈으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몇 번 곱해주느냐, 몇 번 반복적으로 곱해주느냐 라는 거 표현해야 돼요. 자, 반복적으로 곱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앞에다가 그냥 곱해주지 않고 아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죠. 자, 여기서 한 번 곱해지면은 AR 이렇게 쓰고, 두 번 곱해지면은 AR의 제곱, 세 번 곱해지면은 AR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듭 제곱으로서 표현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n째 항에서는 공비가 몇 번 곱해질까요? 첫째 항이 A였고 둘째 항이 한 번 곱해지는 거니까, 셋째 항이 두 번 곱해지고 하는 거니까 n째 항에서는 등차 수열과 비슷하게 n째 항에서는 n-1번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좀 더 이렇게 보기 쉽게 쓰자면은 AR의 n-1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가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일 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활용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까지 다시 한번 활용해보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배워놓고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풀어볼 건데, 예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각 번호의 그 1번 문항만 우리 같이 한번 풀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제 1번에 1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 보니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이 수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고 뭐 공비를 구해라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 공비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에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1에서 5까지 가는데 몇이 곱해져야 되죠? 얘는 5를 곱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가 공비인 그런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럼 네모 안에 몇이 들어갈까요? 네모 안에는 5에다가 5를 한 번 더 곱해줘서 25라는 수가 들어가면 되겠다 찾을 수 있겠죠. 자,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싶다라면은 얘에다가 5를 곱해서 125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에 1번. 자, 등비수열이 나타나 있을 때, 자, 이런 성질을 갖는 등비수열이 있을 때 그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3인 그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N은 어떻게 쓴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쓰느냐?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수를 곱해주는 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에다가 공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해주더라. 그래서 3을 곱해주는 건데, 자, 3을 여러 번 곱해주니까 거듭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몇 번 곱해준다? n-1번. n번 아니죠? n-1번 곱해주더라.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부호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갈 수 있네요. 자, 이제 3번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일반항을 활용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등비수열이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3번의 1번은 제2항이 마이너스 6, 제5항이 48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항이랑 공비, 그래서 A 값이랑 R 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한번 찾아볼 건데 지금 아까 예제 2번과 다르게 중간에 있는 항들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때처럼 뭔가 좀 조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공비를 R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2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 곱하기 R이 몇 번 곱해졌다? 제2항은 2에서 1을 뺀 한 번 곱해졌다. 얘가 바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등비수열도 그래서 등차수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제5항 어떻게 표현되죠? A에다가 같은 수가 곱해지는데 R이 몇 번? 5항이니까 5에서 1을 뺀 4번 곱해지더라. 이렇게 R의 4제곱. 자, 얘가 바로 4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를 우리가 좀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등차 수열은 그냥 여기서 연립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빼면 되는데, 자,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느냐?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좀 더 큰, 거듭적으로 더 큰 애를 우리가 좀 쪼개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 A 곱하기 R에다가 R을 세제곱 이렇게 곱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R의 4제곱이라는 거는 R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찢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찢었으면은 A 곱하기 R,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을 찾아낼 수 있냐? 마이너스 6 곱하기 R의 세제곱은 48이다.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R의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6을 양쪽에다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항 A는 몇일까요? 자, A 곱하기 R이 마이너스 6인데 R이 마이너스 2니까 A는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랑 R 값 찾았으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AN, N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3, 첫 번째 나온 그 3에다가 어떤 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공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해지더라. 마이너스 2가 n 빼기 1번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등비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에서 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찢어서 이 안에 좀 넣어본 다음에 그 공비를 먼저 구하고 첫째 항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꼴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양한 예제들 풀어보면서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제 4번을 풀어볼 건데, 예제 4번과 그 학습지 앞쪽에 그 등비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중앙. 등비중앙 개념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보면서 우리 등비중앙 개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에도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등차 중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등차 수열에서 중간 값을 갖는 그 항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중간에 있는 항. 자,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비 중앙이 무엇이냐? 등비 수열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수열이 될 텐데, 자, 등비 중앙이 무엇이냐? 등비 중앙도 어떤 항과 어떤 항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거죠.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그러니까 어떤 항과 어떤 항 가운데 있는 이 항을 표현하자 이거죠. 자, 이를 같이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등차 수열에서는 그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했어요. 등비 중앙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수들이, 이 세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요. 자, 그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해볼 건데,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등비중앙 그 개념을 몰라도 우리 등비 수열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곱해질 거고, 얘가 또 어떤 수가 곱해져서 1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8에서 몇을 곱하면 18이 되는 거죠? 8에서 r을 2번 곱하면 18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은 r제곱은 몇이다? r제곱은 8분의 18이 된다. 그래서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r은 몇이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한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한데 플러스 2분의 3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하나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개의 수가 이 x, y 값이 x 값이 뭐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수만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런 조건이 지금 없으니까 두 개를 모두 다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이게 그렇게 친절한 문제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비가 뭐 2분의 3일 때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r이 2분의 3일 때, 자, 그러면 x 값은 몇일까요? x는 저 8에다가 r 값을 한 번 곱해준 거니까 8 곱하기 r이니까 곱해주면은 12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8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12가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똑같이 8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준 거니까 얘는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공비가 이렇게 공비를 먼저 구해놓고 가운데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짚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등비중앙에 대한 문제긴 한데 이런 것처럼 등비중앙 그 개념을 몰라도 그냥 등비수열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등비중앙의 개념이 뭔지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얘가 순서대로 뭐 그냥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A, B, C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등차 중앙 때도 했던 것처럼 등비중앙 때도 A, B, C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A에서 어떤 값이 곱해져서 B가 되고 B에서 어떤 값이 곱해져서 C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자, A는 그냥 A로 놓고 B는 몇으로 놓느냐?
A 곱하기 R, AR로 놓을 수 있다 이거죠. 자, C는 AR 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 R 제곱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여기 A가 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등차 중앙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등차 중앙을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A, B, C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어떻게 표현했죠?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꼴로 표현하면은 2B는 A 더하기 C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근데 등차 중앙에서 그 기본이 되는 연산이 뭐죠? 덧셈이죠. 어떤 수가 일정하게 더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오자 이거예요. 자, B에다가 B를 두 번 더한 게 A와 C를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연산이 뭐죠?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 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에서, 등차 수열에서 더한 거를 등비수열에서 곱하는 걸로 바꿔주면은 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B를 여기서 두 번 더했으니까 여기 등비중앙을 구할 때는 한번 B를 두 번 곱해볼까? 자, 두 번 곱하면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곱해본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등차 중앙에서는 A와 C를 더했잖아요. 자, 등비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기본적인 연산이 곱셈이라고 했으니까 A와 C를 곱한 것과 같지 않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를 두 번 곱한 것이 A와 C를 곱한 것과 같지 않을까? 자, 지금 보니까 B를 두 번 곱하면은 AR의 제곱이 되어서 A제곱, R제곱이 되고, 자, A와 C를 곱하면 A에다가 AR제곱을 곱하니까 얘네 둘은 같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중앙이라는 거를 어떤 성질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등비수열에서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게, 두 번 곱한 게 양 끝에 있는 서로 인접해 있는 그 두 개의 항을 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등비중앙의 성질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있는 수를,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번 곱한 것, 제곱한 것이 양쪽에 있는 그 두 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8 곱하기 18과 같다. 자, 8 곱하기 18을 계산하면은 144가 나오는데, 자, 그럼 x 값은 몇이다? x제곱은 14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등비중앙이란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근데 뭐 등비중앙의 개념 꼭 몰라도 우리가 아까처럼 등비수열의 그 뜻만 알고 있으면 그 공비 구하고 다시 x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등비중앙을 꼭 외워야 한다. 그런 강박증에는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외워서 활용할 친구들은 외우는 걸 추천하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제 남은 것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비수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각자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일반항까지 우리가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등차수열을 합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을 어떻게 하는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온라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놓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뭔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하고 오길 선생님이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이지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